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린이에요. 여러분, 프로크리에이트가 5.2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던 5X 업데이트 영상을 많이 찾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2 버전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또 어떤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저같이 실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모아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고요. 다만 저는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3D 페인팅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3D 페인팅에 관련한 내용은 생략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먼저 프로크리에이트를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으신 분들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 설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최대 16K 곱하기 8K 해상도에 이르는 캔버스를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생성 가능한 레이어 개수도 늘어났어요. 다만 아쉽게도 이 메모리 업데이트는 이번에 M1 칩이 탑재되어 나온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맞춰진 거라 저같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나 하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프로 5세대를 구입하신 분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큰 해상도에 맞춰서 작업하실 수 있겠죠? 참고로 저는 여러분이 좀 더 보기 편하시도록 프로크리에이트는 한국어 버전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고요. 영문과 한국어 버전 모두 기능 위치나 이름은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업데이트 기능을 살펴볼게요. 먼저 브러쉬에 관련한 업데이트부터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능들은 브러쉬의 개념을 사용하는 브러쉬, 지우개, 스머지 툴 모두에 적용되는 기능이고요. 첫 번째로 브러쉬 안정화 기능이 세분화되었어요. 브러쉬 탭에서 브러쉬 종류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브러쉬 스튜디오가 나오고, 여기에서 브러쉬의 다양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업데이트 전에는 이 안정화 기능이 가장 위에 있는 획 경로에 하나의 조절바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왼쪽 목록에 안정화 목록이 따로 생겼고, 여기서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안정화가 무엇이냐? 브러쉬로 선을 그을 때 획과 압력을 좀 더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기능인데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떨림 보정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선을 예쁘고 반듯하게 그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 안정화 수치를 올려서 사용해서 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긋는 경우가 많고요. 보시면 가장 위에 양 수치를 낮추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내가 긋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 수치를 올려주실수록 좀 더 부드러운 선이 나와요. 다만 이 수치를 너무 많이 올릴 경우엔 이렇게 내가 긋는 대로 직관적으로 브러쉬가 따라오진 않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적정량으로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한 20%에서 40% 사이로 조절했을 때 가장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아래를 보시면 압력 수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수치도 있는데요. 복잡하죠? 제 경험상 가장 위에 이 양의 수치만 조절해 주셔도 선을 안정적으로 긋기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브러쉬 스튜디오에서는 각 브러쉬마다 개별로 이 안정화를 조절할 수 있다면, 동작 탭에서 설정, 그리고 압력 및 다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안정화의 수치가 따로 생겼어요. 여기에서 안정화 수치를 조절해 주시면 각각 브러쉬마다 따로 안정화 수치를 조절하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선을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브러쉬 사이즈와 투명도를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한 장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브러쉬 크기를 맞춘다고 맞췄지만 나중에 보면 선의 굵기가 미세하게 달라져서 전체적인 통일감을 해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그리다가 이 크기를 기억해 놔야지 하면 여기 오른쪽에 브러쉬 크기 조절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크기가 저장되어 체크됩니다. 나중에 다른 사이즈로 작업하다가 다시 그 사이즈를 사용해야 할 때 이렇게 커서를 체크된 부분으로 옮겨주시면 자석 기능으로 체크된 부분에 정확하게 맞춰지고요. 투명도도 같은 방법으로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실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 기능을 사용해 봤을 때 느낀 불편한 점은,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때 생각보다 더 미세하게 조절이 되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2%의 수치도 같은 2%라고 해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간 2%,
좀 더 아래로 내려간 잎으로 이 두께 차이가 미세하게 나요. 근데 이렇게 한 사이즈를 저장해놓고 뭔가 이 위보다 살짝만 더 위로 올라가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 저장된 것 때문에 자석 기능으로 커서가 끌려가다 보니까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세 번째, 브러쉬 탭에 최근 사용 그룹이 생겼어요. 최근에 사용한 브러쉬를 순서대로 8개까지 보여주는데요. 왜 8개밖에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 궁금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엔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는 이렇게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 사용 브러쉬를 그렇게 자주 클릭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네 번째, 이 조정 탭에 버튼이 변경되었는데요. 업데이트 전에는 조정 탭에서 기능을 선택하면 바로 아래에 레이어와 펜슬 버튼이 떴어요. 근데 이제는 기능을 누르고 들어가면 상단에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와 펜슬 버튼을 선택할 수 있고요. 사실 전에 5X로 업데이트 됐을 때 이 레이어와 펜슬 버튼이 새로 생겼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탭에서 기능을 선택하면 바로 아래에 버튼이 떠서 그중 하나를 눌러야만 조절이 가능했고 번거롭지만 쓰다 보니까 또 거기 익숙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또 탭에서는 버튼이 사라지고 기능으로 들어가야만 이렇게 상단에 버튼이 나오니까 이것도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조금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 반자동으로 손가락이 버튼을 막 누르거든요. 근데 버튼 위치가 자꾸 바뀌니까 그림 그릴 때 나도 모르게 다른 버튼을 선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레이어와 펜슬 버튼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누르고 들어갔을 땐 레이어에 선택된 상태로 작업이 실행되고요. 이 레이어 버튼을 선택하고 조절하면 현재 선택해놓은 레이어 전체가 조절돼요. 제가 지금 여기 초록색 풀들을 칠한 레이어를 선택해놨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조절해주시면 이 초록색 풀들이 전체적으로 조절되고 있죠. 하지만 상단에서 펜슬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브러쉬 탭에서 원하는 브러쉬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영역만 칠해서 해당 부분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와 펜슬 버튼 기능은 조정 탭에 있는 거의 모든 기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섯 번째, 컬러 탭의 변화인데요. 컬러 탭을 누르고 아래 팔레트에 들어가시면 소형과 카드 버튼이 추가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소형으로만 팔레트가 보였는데 카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조금 더 크게 팔레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색상의 이름도 지정되어 있어요. 이 색상 이름은 아주 정확하진 않고 비슷한 계열 내에서는 같은 이름이 지정되더라고요. 하지만 글자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색은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 동작 탭에서 도움말, 고급 설정에 들어가시면 아이패드 설정창에 프로크리에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하단에 색상 설명 알림 버튼을 체크해 주시면 프로크리에이트로 색상을 선택했을 때 상단에 색상명이 나오는 기능도 추가되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굳이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일곱 번째, 마찬가지로 고급 설정에서 아래 단일 터치 제스처 도우미 기능을 켜주시면 프로크리에이트의 손가락 제스처 기능에 익숙지 않았던 분들은 손가락 하나만으로 혹은 애플 펜슬로 기본적인 제스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손가락과 세 손가락으로 하던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을 여기 실행 취소, 다시 실행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고 두 손가락으로 꼬집고 벌려서 확대 축소 하던 것도 이렇게 확대 축소 버튼을 눌러놓고 펜슬만으로 할 수 있고요. 두 손가락으로 하던 캔버스 이동도 이동 버튼을 누르시고 이동하실 수 있어요. 저는 현재 손가락 터치는 제스처 제어만 가능하도록 설정해놔서 이게 애플 펜슬로 해야만 작동이 되는데 따로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건 좀 재밌는 업데이트인데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알림음을 추가했어요. 아까처럼 고급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래 피드백 효과음을 체크해 주시면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알림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웃기기도 하고 뭔가 좀 언밸런스한 알림음이 나온다고 해야 하나? 좀 귀엽더라고요. 알림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홉 번째, 페이지 보조 기능과 PDF 임포트 기능이에요.
동작 탭에서 캔버스에 들어가시면 아래에 페이지 보조 버튼이 추가됐어요. 이 버튼을 활성화해 주시면 아래에 탭이 나타나고요. 새로운 페이지를 눌러서 여러 장의 파일을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장으로 만들어진 PDF 파일을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져와도 이렇게 페이지로 구분이 되어서 작업할 수 있고요. 작업하고 내보내실 땐 여기 동작 탭에서 공유, 레이어 공유의 PDF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페이지를 하나의 PDF로 묶어서 내보내실 수 있어요. 아마 웹툰 같은 만화나 컷 작업처럼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반가운 업데이트일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그런 게 원하는 페이지를 누르고 자, 여기다 작업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또 다시 그려야지 해서 레이어를 추가하면 아예 새 페이지가 생겨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룹핑이 따로 되든가 해야지 이럴 거면 이거 기능을 만든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아직 기능을 모르는 건가요?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 여러 페이지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을 때마다 무조건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제 머리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10번째,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UI 인터페이스의 업데이트인데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터페이스 버튼이나 글자 크기가 조금씩 미세하게 커졌어요. 이 작은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했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된 느낌이에요. 글자 크기가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기능을 한눈에 찾기에도 더 수월해졌고요. 이 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5.2 업데이트 버전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더 좋아진 것 같나요? 물론 모든 기능이 매번 완벽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프로크리에이트는 항상 사용자를 생각해서 사소한 부분까지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매 업데이트마다 이건 좀 개선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항상 개선이 돼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업데이트된 기능으로 예쁜 그림 그려보시고요. 안녕!